자, 증가와 감소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함수가 증가한다는 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증가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두 점을 잡았는데 얘가 x1, fx1이고 얘의 점을 잡았더니 x2, fx2야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의미로 두 개의 점을 잡았는데 두 점 중에 x2가 더 커. 그때 x1 넣은 함수값보다 x2를 넣은 함수값이 모두 다 큰 구간이 있다면,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두 점을 잡든 간에 이 점보다는 이 점의 함수값이 더 클 거 아니야. 증가함수 형태에서는. 인정하자. 어떤 두 점을 잡든 간에. 그러면 그 구간에서 우리는 이 함수가 증가하고 있구나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 반대로 감소한다는 것은 의미로 두 점을 어떻게 잡든 간에 요 점의 x좌표보다 요 점의 x좌표가 더 큰 상황에서 요 점의 함수값보다 요 점의 함수값이 더 작은 것을 모두 다 만족한다면 이 구간에서 우리는 함수가 감소하고 있구나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문자로 표현을 했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케이? 이해 가시죠? 큰 의미는 없고. 그러면 우리가 이 증가하는 함수들 같은 경우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다라고 하는 게 도함수였지. 도함수. 근데 그 도함수의 부호가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양수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함수가 그 f'x라고 하는 값이 모두 다 0보다 큰 구간이 있다면 우리는 그 구간에서 이 함수 fx가 증가하고 있구나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모두 다 양수라면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든 간에. 반대로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부호가 음수라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면 이 구간에서 전부 다 오른쪽 아래를 향하고 있는 구간이 있다면 그 구간에서 우리는 함수가 감소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f'x 부호가 양수면 얘는 증가야. f'x 부호가 음수면 얘는 감소가 돼. 오케이? 아마 여기까지는 시험 범위에 들어갔을 건데 안 들어가는 거 있어.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다음으로 넘어가서 솔직히 이 뒤쪽에 하는 이야기들은 너희가 모두 다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다 끝나는 이야기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그래서 함수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다면 1차적으로 구해야 하는 건 f'x를 구해줘야 돼. 3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9라고요. 이 상황에서 얘를 3으로 묶어주시고 는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아줘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얘는 x가 마이너스 3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 f'x가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얘를 그려줘야 되는데 아래로 블록한 함수가 그려질 거라고.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꿀맛. 그 다음에 fx에 대한 함수값들을 찾아주면 돼. 그러면 fx의 함수값 마이너스 3을 저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7 더하기 6, 9, 54 마이너스 27 더하기 2가 돼서 얘네들 없어지니까 2가 나와.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6 마이너스 9 더하기 2가 돼서 얘네들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3,2라는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찍어주시고 이 마이너스 3인 이 구간 왼쪽에서는 증가, f'x 부호가 양수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 범위에서는 감소, 음수니까.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 구간에서는 양수니까 증가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이 두 점을 기준으로 증가, 감소,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다는 거. 그럼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증가, 감소를 표로 나타내서 증가, 감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사해 주세요라는 얘기들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부터 마이너스 3까지에서는 증가.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에서는 증가하는 거지.
그리고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에서는 감소가 되는 거야. 선생님 이거 가둬주면 이게 x범위가 마이너스 3 이하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마이너스 3인 전까지에서 증가를 하는 건가요? 맞아. 얘가 증가를 하는데 이 전까지를 포함해서 이 전까지 증가했다라고 생각해줘야 돼. 감소하는 것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에서 감소하는 거예요. 갔다가 둘 다 들어가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죠. 여기서 증가하고 여기서 감소한다.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증가. 여기까지 어려울 거 없지? 너희가 함수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여기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쉬워질 거야. 다 똑같은 얘기만 할 거거든. 오케이? 자, 근데 fx라는 함수가 증가하면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선생님 아까 0보다 커야 된다면서요? 증가하는 함수가 있다면 0 이상이 돼도 돼. 아까 전에는 어떤 함수가 이제 f'x가 0보다 크다 2면 fx는 증가 함수야. 이 얘기할 수 있었지. 근데 반대로 fx가 역을 취하면 증가 화면이 되는데 f'x는 0 이상으로 바뀌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fx를 x 세제곱으로 주게 되면 f'x는 3x제곱 나오잖아. 얘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x제곱이. 그러면 0인 지점에서 한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생기게 되는데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얘는 증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순간 0인 건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건 곤란하지. 만약에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0이야. 그럼 이거 상수함수잖아. 그럼 증가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이건 안 되지. 증가함수라 볼 수 없잖아. 요거 때문에 그래. 상수함수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하면 이 한순간 0인 것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 이상이기만 한다면 증가함수구나 라는 얘기가 가능한데 우리가 f'x가 0 이상이면 얘가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f'x가 상수함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거지. 감이 와요? 이해가? 오케이. 이해 가시죠? 한순간 0인 건 되지만 다 0인 건 안 된다. 자, 다음으로 가보자. 증가함수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것들 조사하는 것들. 자, 잠깐. 근데 이것들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규칙을 좀 알고 가야 돼. 어디 없지?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자, 한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 근데 얘가 n차 함수야. 그러면 얘는 n이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지. 근데 만약에 얘가 짝수, 차수 함수가 되면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상황에서는 무조건 내려오면서 시작해서 올라가면서 끝나. 왜냐하면 우리가 fx를 ax n제곱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근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가면 n이 짝수니까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그리고 x가 무한대를 향해 가면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시작해서 올라가면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2차 함수, 4차 함수, 6차 함수, 8차다. 6차 함수, 8차 함수, 10차 함수, 100차 함수, 1000차 함수. 짝수 차수면 최고 차항 계수가 양수일 땐 무조건 내려오면서 시작해서 올라가면서 거야. 홀수
차수 함수는 올라가면서 시작해서 올라가면서 끝나 무조건. 1차 함수, 3차 함수, 5차 함수, 7차 함수, 9999차 함수 다 올라오면서 시작해서 올라가면서 끝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n이 홀수잖아.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든. 무한대를 향해 가면 무한대로 가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가야 되니까 올라오면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무한대를 향해 가면 무한대를 향해 가니까 올라가면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요거 괜찮죠? 요게 첫 번째 규칙. 두 번째는 너희에게 만약에 fx가 x-3의 세제곱, x-5의 제곱, x-7, 5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x절편이 3에 있고 5에 있고 7에 있죠. 그런데 얘는 몇 차 함수가 돼요? 더 세. 몇 차야? 10차죠. 그러면 얘는 내려오면서 시작해서 올라가면서 끝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이 x 절편이 되는 값들에서 홀수 차수일 때는 통과를 해. 왜냐면 3보다 조금 더 작은 값이 투입되면 얘 부호가 음수거든. 3보다 조금 더 큰 값이 투입되면 부호가 양수로 변해. 그러니까 부호가 변한다고. 홀수 차수냐. x 절편에서. 그래서 내려오면 근데 10차 함수니까 내려오면서 시작해서 올라오면서 끝나잖아.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시작을 하는데 3에서 홀수기 때문에 통과를 해요. 그리고 5에서는 이게 짝수 차수일 때는 튕겨내요. 왜냐면 5보다 조금 더 작은 값이 투입됐더라도 얘는 부호가 양수예요. 짝수여서. 5보다 조금 더 큰 값이 투입돼도 양수가 돼요. 그러니까 부호가 안 바뀌어요. 5에서. 그러니까 튕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7에서는 홀수이기 때문에 통과하면서 지나가는구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왜 알려주냐면 요걸 하는 법을 알아야 이 부호를 쉽게 구할 수 있거든. 오케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표를 그린 다음에 어느 구간에서 증가, 어느 구간에서 감소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못하면 값을 집어넣어서 부호를 확인해야 돼. 하나하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y는 x제곱 같은 거 그리면 0에서 통과하는 거야. 이렇게. y는 x제곱 그리면 0에서 튕기는 거고. 이때까지 사용을 해왔던 이야기들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럼 이게 언제 쓰임이냐? 자, 봅시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자, 너희가 만약에 3차 함수나 4차 함수를 그릴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차수가 막 5차, 6차 이렇게 넘어가 버렸을 때 부호 조사하는 게 되게 까다로울 수 있단 말이야. 그때. 얘는 미분을 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3이 되고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돼서 3 가로 열고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표를 그려야 돼. 무조건. 앞으로 계속 표만 그릴 거야. 지겨울 거야. 그럼 마이너스 1과 1이 있고 00이 되고 얘를 대충 그려보면 얘는 y라는 함수를 대충 한번 그려줘야 돼. 부호 조사하려고. 이렇게. 나중에 머릿속에 그리실 거예요. 부호가 얼마 불러. 마이너스 원래 여기 함수값도 구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해야 되는데 증가 함수를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증가를 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무한부터 마이너스 1까지 범위에서 증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증가. 여기에서 증가. 두 번째,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범위에서 감소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범위에서는 감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문제. 괜찮아요? 오케이. 다음.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보여주세요. 이거 별표 좀 쳐줘. 제일 많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증가해야 한다는 단어를 보면 얘를 미분해서 f'(x) 나온 게
3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라까지 잘 세워요. 선생님 그럼 증가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모든 실수 x범위에서 0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한순간 0인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도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는 f'x니까 이 구간에서 증가하고 두둠칫했다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증가 살짝 멈췄다가 증가. 이것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증가하는 거거든. 따라서 요게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y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을 때 2차 함수 개형은 6개에서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6개. 첫 번째 1번 그래프, 2번 그래프, 3번 그래프, 4번 그래프, 5번 그래프, 6번 그래프. 1번 그래프를 만족할 조건은 이런 2차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최고 차항 계수가 양수면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겠지. 판별식이 결정하는 건 X축과 교점 개수니까 안 만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가 되려면 A가 양수고 판별식이 0이 되면 이 그래프가 그려지죠. 두 번째 그래프가. 세 번째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A가 양수면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요. 네 번째 그래프는 A가 음수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고, 다섯 번째 그래프는 A가 음수면서 판별식이 0이면 되고, 여섯 번째 그래프는 A가 음수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나는 항상 너희들한테 2차 함수가 등장했네.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몇 번 그래프가 돼야 돼?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러면은 요거나 이렇게 되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증가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 2번 돼야 돼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 1, 2번. 그럼 1, 2번이니까 최고 차항계수 양수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를 만족하는 a 범위를 그려주시면 된다는 거죠. 0 이상 3이다. 이 문제 정답은 0 이상 3이야. 조심해야 될 건 너희가 범위 딱 구해놨는데 만약에 최고 차항계수에 미지수 a 붙어 있으면 이거 조심해야 돼. 이런 거 0이 아니다 생각해줘야 돼요. 뒤에서 나올 거야 아마. 오케이? 요거 증가함수까지 하고 질문 좀 받아줄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저번 시간에 쌤이 아마 영상 보고 왔어? 안 맞지? 그러면 안 돼. 자, 얘는 어떤 범위에서 감소하도록 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근해 분리 기억나? 근해 분리. 이것도 또 다 얘기해야 돼. 근해 분리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니까 제대로 좀 기억해줘요. 근해 분리 설명 기억나지?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희에게 어떤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요것의 근이 어떤 범위 안에 범위에 속하게 하는 미지수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물어보는 모든 문제들은 근해 분리야. 근해 분리. 근해 분리는 이제 그 유형이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A가 양수인 걸로 줄게요. 요것의 근이 모두 두근이 P보다 크다를 만족할 조건부터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근이라고 하는 건 얘는 y라고 하는 2차 함수하고 얘는 y라고 하는 x축하고의 교점 좌표가 근이 되죠. 묘점 좌표들. 묘점의 x 좌표들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일 거 아니에요. 인정? 근데 이 첫 번째 상황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너희는 판함축으로 기억해달라고. 판함축. 판함축. 일단 근이 존재해야 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선생님, 두 근이면은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같은 두 근일 수도 있거든. 만약에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멘트가 나오면 판별식 0보다 크다라고 세워주면 돼요. 그때. 두 번째는 함수값. p를 넣어준 게 0보다 커야 돼. 위에 있어요. 어디다가? 여기다가. ap제곱 더하기 bp 더하기 c가 0보다 커야 돼요. 세 번째, 2차 함수의 추계 방정식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였죠. 맞지? 뭐 표준형으로 변형을 해서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공식처럼 좀 외워져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꼭지점의 x좌표다. 2차 함수에.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추계 방정식이 p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요 세 가지를 만족하면 두 근이 p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돼요. 오케이? 두 번째 상황은 두 근이 p보다 작다예요. 비슷해요, 얼마나? 요 상황이야. 이것도 판함축.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추계 방정식이 p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b가 p보다 작아야 돼요. 세 번째, 두 근이 p와 q 사이에 있어야 돼요. q 사이에 있다. 요건 마찬가지로 판함축.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프로 따지면 이 상황이지. P, Q. P 나온 거 양수. FP라고 할게요. Q 나온 게 양수. 마지막 세 번째 추계 방정식이 P와 Q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쉬운 상황인 네 번째.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이 상황. 이때는 P를 넣어준 게 음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근이 생길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 문제를 보면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가 나오는데 얘가 0 이상 3 이하 범위에서 감소해야 한대. 그러니까 너희가 이 공식들을 기억을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2차 함수랑 x축이라고 생각해서 그래프를 만족하게 하는 범위를 유도해내는 그 과정을 기억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범위가 0부터 3까지가 있는데 이 범위에서 감소한다는 건 x축보다 밑에 있거나 또는 0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아래로 블록할 거 아니야. 꼭지점의 x좌표가 어디 있지? 1에 있죠. 그래서 1에서 축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0에서 함수값보다 3에서 함수값이 좀 더 크겠지. 그럼 중요한 건 3에서 함수값일 거예요. 얘가 0 이하만 된다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다 0보다 x축보다 밑에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올라오더라도 이때까지 0인 건 한순간 0인 건 상관없다 했으니까. 따라서 x에다가 3을 집어넣어준 값이 0 이하가 되면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약간 근해 분리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뒤쪽에 나올 거야 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구간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범위를 만족해야 한다면 너희가 그래프로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이 느낌을 좀 기억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9 이하가 되면 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괜찮은 것 같아.
다음은 극대극소예요. 어차피 내용이 다 똑같아서 그냥 쭉쭉쭉 진도 진행하자. 알겠지? 볼게요. 극대값이랑 극소값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극대값의 정의는 이거 생각보다 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극대값은 어떤 A라고 하는 그 값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 이 열린 구간이라고 하는 건 근처에 있는 함수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함수값들에 있는 모든 x들에 대해서 fx보다 fa가 항상 크거나 같다라면 우리는 fa를 극대값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건데 이게 뭔 말이냐면 봐요. 우리가 어떤 점 a를 잡았어. 이렇게 a를 잡은 거야. 그럼 이 함수값은 근처에 있는 함수값들보다 다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어 없어? 근처에 있는 애들보다 크거나 같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럴 때 우리는 극대값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미분 가능하지 않고 연속이지 않은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갖고 왔어. 얘는 극대값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왜냐면 근처에 있는 함수값들보다 얘가 더 크거나 같잖아. 이해가? 그러니까 약간 극한 개념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어떤 지점 A가 이렇게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애들, 즉 좌극한 함수값들이랑 우극한에 있는 함수값들보다 이 점의 함수값이 항상 다 크거나 같다면 얘의 점을 우리는 극대값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석은 이게 나와. 근데 개념원리라든지 다른 일반 시중교재들은 이게 안 나오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하면은 좀 이해를 좀 쉽게 하더라고.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 함수들에서도 극대값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것들. 근처에 있는 함수값들보다 얘가 크거나 같죠. 극대값인 거야. 얘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점을 예로 잡으면 이 함수값은 근처에 있는 함수값들보다 다 크거나 같네? 극대값이 되는 거지. 인정하겠어? 괜찮아요? 극소값도 똑같은 느낌이에요. 근방에 있는, 근처에 있는 함수값들보다 다 작거나 같다면 근처에 있는 함수값들보다 작거나 같다면 얘가 그러면 극소값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상수함수는 어떻게 될까? 없어? 상수함수는 너희가 점을 어느 점으로 잡든 간에 근처에 있는 함수값들보다 다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어 없어? 크거나 같잖아. 작거나 같다고도 볼 수 있지. 그래서 모든 점이 다 극대값이자 극소값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자. 상수함수는 모든 실수 x에서 모두 다 극대값하고 극소값이야. 왜? 어느 점을 잡든 간에 근처에 있는 값들보다 다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거든. 인정하겠지?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극대값, 극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등장했을 때 얘네들 근처에 있는 애들보다 크거나 같네, 근처에 있는 애들보다 크거나 같네, 근처에 있는 애들보다 크거나 같네, 크거나 같네. 그래서 얘네들이 극대값 되는 거야. 그리고 근처에 있는 애들보다 작거나 같네, 근처에 있는 애들보다 작거나 같네, 극소값 되는 거지.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은 여러 개가 등장할 수 있어. 게다가 극대값이 극소값보다 무조건 큰 거라고 볼 수는 없어. 극소값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지. 인정할 수 있죠? 오케이? 안 어렵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방금 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극대값과 극소값, 즉 극값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x가 a에서 극값을 갖는데
극값을 가지려면 이런 식으로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케이스가 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들이 다 0이 나올 수밖에 없어. 아까 얘기했던 상수함수도 생각해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다 0이죠. 그래서 접선 기울기들이 다 0 된다. 즉 x가 a에서 극값을 갖는다면 f'a는 0이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반대,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너희한테 만약에 f'a 계산했더니 0이 나왔대. 그러면 x는 a에서 극값을 갖느냐? 그건 아니거든. 왜? 아까 얘기했던 3차 함수 x 세제곱으로 이 점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긴 해. 0이긴 한데 이 점은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라고 볼 수는 없어. 왜냐면 여기 왼쪽에 있는 애들보단 얘가 크거나 같지만 오른쪽에 있는 애들보단 작거나 같거든. 그런데 모두 다 근방에 있는 점들보다 다 크거나 같거나 다 작거나 같을 때 극값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얘는 안 되는 거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해야 하는 건 만약에 어떤 함수가 나왔는데 fx가 나왔는데 얘를 미분해준 값이 0 되는 x값을 찾았어. 그러면 그 x값에서는 극값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값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아까 우리 표 그렸죠? 표를 그렸는데 x가 있고 f'x가 있고 여기 뭐 2, 3, 4 해가지고 0, 0, 0 나왔다 치자. 부가 뿔마 뿔로 바뀌었어. 뿔마로 바뀌었어.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이 지점의 값은 극대값이 돼. 부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 이 값에서는 극소값을 갖게 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이 값에서는 극대값이 돼. 그게 하는 거야. f'x 부호를 계산해 봤더니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뀐 지점이 있대. 그리고 f'a는 0이래. 바뀌었어. 그러면 x는 a에서 극대를 갖고 이제 극대값 fa가 되는구나 볼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었네. 그러면 이 값에서는 극소값이 생기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요. 근데 모두 다 별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너희가 그림을 잘 그릴 줄만 알면 여기 극대 극소 뒤쪽에 함수 그래프 최대 최소 방정식 활용 부등식 활용까지가 다 연결이 돼. 내용이 한 세트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 결론은 그래프를 잘 그리자. 오케이? 조금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연습 좀 해봐야겠지 이거? 깎고 하시고 이거 여기까지만 일단 좀 풀어줄까 그래도? 자 볼게요. 필수제 14번 극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미분을 해서 0 되는 값을 찾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두 개를 3으로 묶어주죠. 인수분해 x가